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나요? 학생들 기억 잘할 것 같아요. 주주 배정 방식에 대해서 나는 매수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현재 내 포지션을 파악해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주 배정 방식에서 현재 내가 주주일 때 이 현재 내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할 것인데 나는 현재 내 계좌의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플러스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플러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즉시 매도하시는데 고민하실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나 바로 매도할까? 라고 해서 첫 번째는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매도 후에 신주 배정일 이전 날이 되면 권리락이 발생이 돼. 그 권리락이 발생이 될 때 바로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그때 재매수할까? 지금 권리락과 주가가 내려간다는데 교수님 저는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주주 배정일 이전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잡겠다. 그래서 지금의 주식은 매도하고 그때 바로 다시 매수하겠다라는 두 번째 방법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할까? 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마이너스죠. 사실은요. 우리가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되어 있고 빨간불이 모두 다 들어왔을 때는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아니니까 더 큰 수익을 못 봐서 그렇지 욕심만 내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매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매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자, 마이너스일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주 발행 가액을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신주 발행 가액이 뭔가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것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주주 배정할 때 신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가는 기존의 주가보다 금액이 낮다라는 것만 지금은 기억을 해주세요. 신주 발행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신주 발행가는 현재 주가보다 낮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신주 발행가액이 과연 얼마지?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트에 유상증자에 관련된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보고서 등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요. 신주 발행 가액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냥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신주 발행가액 신주를 얼마나 싼 가격에 발행하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 내 주가가 현재 내 지금 현재 당일의 주식의 주가를 살펴보니 예를 들어서 22,000원인 겁니다. 그런데 내 계좌를 열어봐서 나의 평균 주가, 그러니 평단을 살펴보니 23,900원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가를 살펴봤더니까 신주 발행가는 19,100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1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주 발행은 19,100원에 하는데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7주를 신주 발행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합니다. 왜? 0.7 발행을 하기 때문에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7주를 준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주의 신주를 살 수 있게 해준다? 70주를 사게 해준다. 예를 들어 0.7이라고 적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주를
몇 주를 주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것은 앞에서 무상증자 이야기할 때도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23,900원에 나는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주 발행가는 19,100원이래요. 7주를 매수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7주를 모두 다 샀어요. 19,100원 주고요. 그랬으면 신주 매수 후에 내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되는지 살펴봤더니 21,924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봤더니 22,000원인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고민해야 되겠죠.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를 샀을 때 이 신주와 기존에 있는 평균 단가와 합쳐져서 평단이 낮추어지면 현재 이 주가만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 돼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플러스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 돼서 매도할까? 그런데 혹시 이 주가가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균가액을 맞추어 보고 평균 단가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권리락이 적용되기 전에 매도를 한 후에 권리락이 적용되는 그날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내 주식만큼 내가 보유한 금액만큼 본전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권리락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권리락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권리락은 권리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를 받을 수 없는 날이 그날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먼저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900원의 주식을 10주를 바로 매도하는 겁니다. 얼마에 매도하냐면 현재 주가인 22,000원에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일시적으로 손해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한 금액으로 그 다음날 권리락이 발생된 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했죠. 아마 22,000원보다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권리락을 계산하는 방법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권리락 금액까지도 공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리락이 내려가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내가 10주가 아닌 11주, 12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럼 권리락 후에 그 날짜에 내가 매도한 금액만큼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내가 11주나 12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조금 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그렇죠.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렵지? 어려워도 우리 학생들은 똑똑하니까 잘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게 되면 도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유상증자의 상황에 놓였는데 이것이 주주 배정 방식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호재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 이것은 기술력이 증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할 때 보통은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에 보통 주주 배정 방식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럼 주주 배정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손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 우리 주주들이 받게 되는데 현명한 주주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주주의 고민은 항상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조금 더 플러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매수할까? 매도할까? 내 포지션을 어디로 잡을까?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리락.
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리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주 증자 방식 유상 증자 방식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삼자 배정 방식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 이야기했습니까? 네, 주주 배정 방식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 이야기할 거냐면요. 일반 배정 방식 이야기할 건데요. 일반 배정 방식은요. 나중에 권리락을 이야기한 후에 일반 배정 방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권리락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리락은요. 구주에 기존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주 인수권 혹은 신주를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교부를 받게 되죠. 이건 뭡니까? 무상증자, 유상증자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받거나 무상이나 유상으로 신주를 받기 위해서 교부받게 되겠죠. 그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내 권리가 떨어졌다. 권리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주는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내가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없는 그 권한이라는 이야기고요. 신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그렇죠. 자본을 늘리는 방식,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자금을 늘리는 방식인데 이 증자 방식 중에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회사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회사의 출자나 기술력을 향상시키거나 또 다른 사업 분야를 개척해서 투자 분야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한다. 신주 발행을 할 때는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이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신주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리락은 구주,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부여가 되는 신주 인수권, 기존에 발행되는 주식에 부여가 되는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권리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권리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권리락 안에서는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그날 유불리,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주 인수권이 발행이 되게 되면 그 당시에 신주를 배정받는 사람들의 권리의 금액들과 우리가 기존의 주식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권리락을 하나 둬서 금액을 조정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날짜를 둔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사례로 이야기 드리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는 학생들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받기로 하면 기존 주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유상증자 권리락 안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권리락일 전에 매수한 주주 어떻습니까? 신주 인수권이 있죠. 권리락 일에 매수한 주주는 신주 인수권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면 불공평하다. 왜? 가격 조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가격 조정을 우리가 임의로 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상증자 권리락의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권리락을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권리락 기준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권리락 당일날 가격이 조정된다. 임의로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얼마로 조정됩니까? 궁금하시죠? 자, 이것은 공지가 미리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꼭 살펴보셔야 돼요. 권리락 전날 종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존 주식 수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가총액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유상증자 총액을 계산합니다. 유상증자 총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신주 발행 가액과 총 발행 신주를 몇 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곱하게 되면 유상증자 총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는 1번에서는 시가총액, 2번에서는 유상증자 총액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주식수와 신규 주식수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가총액과 유상증자 총액을 더한 수의 총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현재 주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평균 주가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권리락 당일날 유상증자에 적용이 되는 가격입니다. 무상증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무상증자도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가격을 조정한다 라고 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데 이것은 왜 조정하느냐라고 했더니 기존에 신주 발행일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 기준이 생겼을 때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집중해서 들으니까 재미는 있죠. 저는 재밌을 거라 믿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요.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잖아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돈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기울이게 되면요. 점점 더 재미있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미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력을 보면서 임의로 한번 제가 신주 배정 일 그리고 권리락이 발생되는 거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더 집중 있게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요, 이번에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주가 배정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 신주 배정되는 날짜는요, 5월 13일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언제 찍고 있냐면 5월 14일 밤에 찍고 있거든요. 오늘은 5월 15일이 되게 되네요. 12시가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5월 13일 기준으로 신주 배정일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주 배정일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주요 사업사항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신주 배정은 며칠 날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신주 배정 혹은 유상증자의 소식이 있게 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트에 들어가셔서 사업 보고서를 수시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사업 보고서를 수시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 이야기 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신주 배정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1초 드릴게요. 벌써 대답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신주 배정일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이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3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라고 하면 5월 13일자까지는 신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와야 해요. 구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신주 배정일 자체에 구주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주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때 당신에게 신주 배정에 관련된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신주 배정권, 신주 인수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받으시려고 하면
신주 배정일에 무엇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구주,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럼 5월 14일 날 구주를 매도하시게 된다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질까요?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5월 13일 신주 배정일 기준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주를 가지고 있으면 신주를 배정해 드립니다. 신주 인수권을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3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와 함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권리락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권리락이 무엇이었나요? 네, 권리락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임의로 내린다 했죠. 거기에다가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무상증자 때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자본금을 늘리고 자본이 조정되는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늘어나고 자본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주주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권리락 적용일을 두게 됩니다. 왜? 이 5월 12일에는 권리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권리락 기준가에 의해서 시가가, 그러니 이날의 주식이 시작되는 시가가 권리락 기준가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권리락 기준가 계산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래서 5월 12일에는 임의로 권리작 기준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가격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5월 12일에 기준가로 출발하니 이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지 않는 사람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둬야 되잖아요.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요. 그러면 교수님, 나 권리락 적용일이 적용되는 날 주식 가격이 임의로 내려간다고 하니 이날 주식을 사면 신주 배정도 받고 그러면 신주 배정 인수권도 받으니까 또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주식 거래에는 며칠이 있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2 영업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라고 했더니 바로 5월 11일. 그러니 신주 배정일 전 5월 11일에는 주식을 마지막으로 매수하셔야지만 13일 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주 배정일이 5월 13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날에는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권리락 기준가라 시가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가가 권리락 조정가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전날보다 주식의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 11일 날에는 주식의 가격이 비싸겠죠. 고가입니다. 11일보다 12일에 시작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일에 종가와 그리고 신주의 배정 가액으로 신주가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권리락 기준가를 결정을 하니까 당연히 12일에는 가격 조정으로 주식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점점점 가격은 권리락 기준가에서 시작에 저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점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것을 예측한 모 주주는 바로 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렴할 때 매수했다가요. 그냥 13일 날 신주 받을게요. 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손해가 되겠죠. 누가 손해일까요? 11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손해가 됩니다. 나는 비싸게 샀는데 11일 날 가지고 있었던 사람까지 똑같은 권한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되겠죠.
그래서 10일에 가격 조정을 하고 11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플러스 이 영업일, 그러니 신주 배정일에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주 배정일, 권리락 적용일, 권리락, 그리고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 이해하셨나요? 모두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5월 달처럼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시는 날 이렇게 공휴일이 끼어 있을 때는 이 영업일이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신주 배정일이 5월 6일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권리락 적용일은 며칠이 될까요? 5월 4일이겠죠. 그렇죠. 신주 배정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은 5월 3일이 됩니다. 그럼 5월 7일이 신주 배정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락 적용일은 5월 6일이겠죠? 신주 배정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매수일은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업일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신주 배정 기준일에 신주를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주주 배정 방식 중에서 주주 배정 후에 우리 실권주를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실권주가 그럼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요? 권리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신주 배정을 하고 신주를 모두 다 배정받도록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신주 안 받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냐 했더니 네, 실권주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주 배정일날 무엇을 주냐면 신주 인수권을 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신주 인수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기존 주주에게 지분의 비례해서 새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신주 인수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신주 인수권을 모두 다 줬을 때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모두 다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다 매수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주 인수권을 받았는데 매수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신주 인수권은 날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팁요. 신주 인수권도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된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신주 인수권만 매수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럼 신주 인수권을 받았고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나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새 주식이 안 팔리고 주식들이 남을 수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실권주라고 합니다. 실권주는 무엇일까요? 주주 배정 방식에서 주주가 정해진 날까지 주식을 청약하지 않고 청약은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남는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고요. 이 실권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일반 공모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권주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증자 전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이 10,000주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발행할 신주가 1,000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한 주 가진 사람은 0.1주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현재 주가는 3,000원이고요. 신주의 가격은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김보육, 왼쪽에 있는 사람을 이번에는 김가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이 보는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김가정이 한번 볼까요? 김가정이는 보육주식주가 7,000주였고요. 신주 매수 가능 수량이 700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죠? 0.1이니까. 네, 그래서 한 주당 가질 수 있는 신주 배정 주식수가 0.1이니 700주를 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김가정이는 모두 다 매수해서 700주를 모두 다 매수했습니다. 우리 김보육이 한번 살펴볼까요? 김보육이는 주식수가 3,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주 매수 가능 수량은 몇 주가 됩니까? 0.1? 그렇죠. 300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00주를 내가 매수할 수 있지만 나는 딱 100주만 매수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돈이 100주 정도밖에 구매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100주만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0주가 남게 되겠죠. 이 200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 글자입니다. 동시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실권주 되게 됐죠. 이 실권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반인에게 공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주배정 방식 중에서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게 되는데 보통 신주 인수권을 인수하지 않아서 실권주가 생기게 되고 이 실권주들을 남은 것들을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매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공모에 해당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청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공모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후의 3교시 시간에서는요. 신주 발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유상증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도 이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